안녕하세요. 미주실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8월 27일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미준 유튜브 방송 횟수를 줄이면서요. 아무리 못해도 화요일하고 목요일만은 방송을 쉬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은 또 녹화를 위해서 카메라 앞에 앉게 됐습니다. 더욱이 어제 오후에 제가 김민중 대표님 모시고 오늘 방송 녹화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김민중 대표님과 함께 만든 소중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그 생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준의 탑픽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의 어닝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 어닝 결과를 분석하다가 안 되겠다. 오늘은 꼭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민준 대표님께는 약간 죄송한 마음인데요. 대표님과 함께 제작한 영상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미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긴급하게 구성된 미준의 현재를 만들어준 정말 고마운 종목이고요. 2020년 6월부터 꾸준히 지금까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미준의 탑픽 중에 탑픽,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왜 이렇게 중요했고 제가 갑자기 왜 카메라 앞에 앉게 됐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27일 미준의 미국 증시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엔비디아의 2분기 실적을 분석하다가 갑자기 작성하게 된 미준의 한마디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게임 오버라는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저의 메시지를 듣고 나면요, 정말 게임 오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2분기 실적을 잠깐 점검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실적 역시 100점에 가까운 실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엔비디아의 실적은 항상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가 흐름은요,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항상 우상향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여러 가지 숫자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은 96.2 빌리언, 빌리언은 10억이죠. 그래서 962억 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플러스 106%입니다. 106% 매출이 성장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다. 엄청난 수치죠. 그리고 불과 3개월 전과 비교해도요, 전분기 대비 18%나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업의 실적을 분석할 때요, 매출 성장률이 18%라고 찍히면 전년 대비인가 보다. 그리고 전년 대비 18%는 결코 적은 성장률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는 106%, 그리고 전분기 대비도 18%나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센터 매출인데요. 89.0 빌리언을 찍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매출 중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고요. 전년 대비 성장률은 무려 117%, 전분기 대비해서도 18%나 성장했습니다. 다음에는 논갭 EPS를 볼 텐데요. 논갭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포트폴리오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래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의 주가에 따라서 사실 갭 EPS는 천차만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논갭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2달러를 찍으면서 시장 예상치인 2.09를 넘어섰고요. 따라서 어닝 결과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어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미래죠. 그래서 가이던스를 봐야 되고요. 가이던스도 굉장했습니다.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을 108 빌리언으로 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시장의 예상치인 104 빌리언을 다시 한번 넘어선 거죠.
그리고 이 가이던스에는요, 중국 데이터 센터 컴퓨터 매출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요. 정말 대단한 어닝 성적이었다. 그리고 가이던스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엔비디아 주가는요. 잠시 동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던 숫자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결과가 100점짜리였는데 약간 모자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모자른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요, 영업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을 보시면 지난 분기에 50.3 빌리언이었는데요. 이번 분기에는 24.1 빌리언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했죠. 반토막보다 더 떨어진 거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좀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죠. 따라서 마진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 분기의 마진은 괜찮습니다. 75%니까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다음 분기에는 74%, 그리고 그 다음 분기인 4분기에는요. 71에서 72%까지 내려갈 것이다. 자, 물론 71에서 72%의 총이익 마진도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 반도체 기업이잖아요. 보통 이제 반도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요. 마진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마진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결국은 가격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조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의 마진이 이렇게 2분기 연속으로 떨어진다는 것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도 이 영업현금 흐름 그리고 총이익 마진이 떨어진다는 소식에 어닝 결과 발표하고 나서 잠시 동안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어닝 보고서 나오고 나서 30분 이후에 어닝 콜이 시작이 되잖아요. 어닝 콜은 이제 기자들이 아니죠. 전문가들이죠. 애널리스트들을 모셔놓고 이제 젠슨항을 비롯한 엔비디아의 경영진이 실적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고요. 또 Q&A가 있기 때문에 질문이 들어오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닝콜이 시작되고 나서요. 단 하나의 숫자가 등장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180도 전환됐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2028 회계년도 매출 성장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에서 2028 회계년도라는 말이 자주 나올 텐데요. 회계년도라는 것은 이제 회계를 위해서 따로 정해놓은 기간을 얘기하잖아요. 캘린더 이어의 반대말이죠. 캘린더 이어는 지금 현재 2026년 8월이잖아요. 근데 회계년도 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는 2027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2027년 2분기 실적을 발표한 거고요. 따라서 2028년 회계연도라는 것은 결국 다음 해 내년의 매출 성장률이 70%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70%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CFO가 등장합니다. CFO는요, Chief Financial Officer의 약자죠. 콜렛 크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자, 이분이 어닝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8 회계년도 매출을 전년 대비 약 70% 성장시킬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요. 월가가 지금까지 44에서 45%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밑에 제가 시킹 알파 컨센서스 그 예상치를 여러분들께 첨부를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킹 알파는 이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어닝 결과 그리고 이제 매출의 결과에 대한 예상치를 나름대로 설정을 하면요. 그걸 다 모아서 평균치를 냅니다. 평균치를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라고 부르죠. 합의점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2027년 회계연도는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397.01 빌리언이었습니다. 이 얘기는요, 거의 4천억 달러란 얘기고요. 2028년 회계연도는 573. 자, 그리고 2028년이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성장률을 보시면 전년 대비 성장률이 44.49%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4.49가 지금 시장의 전망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CFO가 뭐라 그랬다고요? 44.4가 아니라 7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70%랑 44%의 차이는 엄청나잖아요. 2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직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027년 회계연도 매출 397.06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이 수치죠. 자, 이 기준으로 만약에 70% 성장한다. 그렇게 되면요. 2028년 회계연도 엔비디아의 매출은요. 573이 아니라 675빌리언이 돼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 대비해서 무려 1,000억 달러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내년에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전망치는요. 1,000억 달러가 틀렸다. 1,000억 달러가 낮은 상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한화로 하면, 원화로 하면요. 1,000억 달러는 140조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내년에 시장의 예상치에 비해서 140조 원을 추가적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까지만 보고도요. 오늘 어닝 실적 발표는 게임 오버다. 끝났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굉장하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자, 뭐라 그랬냐면요. 크레스 CFO가 고객사들이 엔비디아에 전달하고 있는 수요 전망을 보면 사실 내년에 매출이 2배로 증가할 정도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를 지금 70% 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70%가 성장하는데 문제는 수요 전망만 보면 원래는 100% 성장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제시한 공식 전망은 100%가 아니라 70%잖아요. 왜 그랬죠? 여기 나와 있죠. 수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요, 2028년 회계연도 말까지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들이 원하는 건 100인데요. 지금 팔 수 있는 게 70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요. 현재 70%의 성장 전망은 엔비디아가 판매할 수 있는 최대 수요를 반영한 숫자가 아니고요.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물량을 감안한 성장률이다. 원래 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팔면 100% 성장인데 팔 수 있는 물량이 70밖에 없어서 70%밖에 성장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실상 이번 어닝 보고서는요,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데요. 원래 매출이 100% 성장할 수 있었는데 100%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없어서 못 팔아서 할 수 없이 70%밖에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더 이상 어떤 메시지를 기다려야 되나.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시장이 지난 몇 달 동안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요. 엔비디아의 이번 분기 매출 그리고 EPS가 전망치보다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의심한 게 아닙니다. 모든 투자자들은요. 엔비디아는 당연히 어닝 결과가 좋을 것이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갈 것이다. 빚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포워드 PER은요. 지금 23.3배에 불과하거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시장의 밸류에이션보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낮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100%씩 올라가는데 시장의 멀티플보다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이 싸다니까요. 자, 왜 그러냐? 이유가 여기 써 있죠. AI 인프라 투자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걱정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도 성장률이 100%를 넘어도 문제는 그게 정점이라면, 그게 꼭지라면, 그리고 나서 실적이 줄어든다면, 성장률이 줄어든다면 그때는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라는 위대한 기업의 포워드 PR이 23.3배까지 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는요. 그 우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답을 내놓았죠. AI 인프라 투자의 피크는 아직 멀었다. AI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줬습니다.
자, 사실 오늘 방송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종료해도 괜찮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죠. 이번 어닝 보고서에서 그리고 어닝 콜에서 다양한 정보가 등장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 몇 개만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어닝 콜에는요,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몇 가지 더 등장했다. 이 논리라는 것은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AI 인프라 수혜주의 상승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은 피크는 멀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자, 우선 엔비디아가 집계한 탑5 하이퍼스케일러의 카펙스 자본 지출을 보시면요. 2026년 약 8천억 달러에서 2027년이 되면요. 1조 3천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도 1년 동안 62.5%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프라 수혜주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 기업들이 엄청난 자본 지출을 하면서 그 자본 지출이 이 기업들의 매출로 잡히면서 그러면서 이 기업들이 엄청난 성장을 보였잖아요.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요. 앞으로도 1년 동안 이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은요. 62.5%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뿐만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업계의 백로그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미실현 매출입니다. 추가적으로 밀려있는 매출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이미 2 트릴리언을 넘어섰습니다. 2조 달러가 더 잡혀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이 기업들의 자본 지출은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들이 계속해서 미실현 매출이 있다는 것은요. 점점 더 용량을 넓히면 넓힐수록 이 기업들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입장에서도 즉 하이퍼스케일러 입장에서도요. 계속해서 자본 지출을 늘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3개월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이번 분기에 하이퍼스케일러 매출은요. 490억 달러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분기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요. 네오 클라우드 그리고 기업, 산업 고객들이 포함된 하나의 섹터가 새로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3개월 전에 제가 했던 방송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회계 분리를 할 때요. 원래 데이터 센터,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나눴었는데 데이터 센터를 크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 그리고 두 번째는 ACI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ACI는요. AI 클라우드, 인더스트리 그리고 엔터프라이즈의 약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클라우드 기업 중에요. 범용 클라우드가 아니라 AI만 위에서 만들어진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네오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네비우스 같은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산업에서 들어오는 AI 매출 그리고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AI 매출 이걸 따로 카테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 전하고 뭐라 그랬죠? 이거를 따로 이렇게 띈 이유는 아마도 앞으로는 하이퍼스케일러 매출만큼 이쪽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번 분기에 하이퍼스케일러 매출은 490억 달러였잖아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13% 증가에 그쳤습니다. 자, 그런데 ACIE의 매출은요, 무려 400억 달러. 따라서 이제 거의 따라잡았죠. 그리고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요, 무려 25%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매출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죠. 그리고 전년 대비 성장률은요, 1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계 구조까지도 바꿔버린 거죠. 이쪽이 워낙 성장률이 좋기 때문입니다. 자, 이 얘기는요. AI 인프라 수요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아마존 같은 몇몇 하이퍼스케일러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AI 랩이라든지 네오 클라우드, 대기업, 주권 AI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국가가 주도하는 소버린 AI가 굉장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은 피지컬 A로 확산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7년 회계년도 2분기의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요. ACIE가 거의 따라잡았죠.
그리고 엣지 컴퓨팅은 아직도 굉장히 좀 작은 포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엣지 컴퓨팅이 결국은 굉장히 많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하이퍼스케일로 혼자서 만들어내던 매출을 이제는 ACI 그리고 엣지 컴퓨팅이 도와주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발표 내용 중에 AWS 관련된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2027년 그리고 2028년 엔비디아 GPU 200만 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블랙엘 울트라뿐만 아니라요. 이번에 신상이 있잖아요. 루빈 울트라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사는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발표한 신상 중에 베라 루빈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라 루빈은 뭐죠? 루빈은 GPU를 얘기하는 거고요. 베라는 CPU잖아요. CPU랑 GPU를 합쳐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역시 이미 풀 프로덕션 단계에 들어섰다. 따라서 원래 엔비디아의 주가는요. 이렇게 새로운 GPU가 출시가 되면 항상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이런 하나의 순환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GPU가 출시가 되면 당분간 약간의 그 실적에 저하가 있었고 다시 본격적으로 이 신상이 엄청나게 팔리게 되면 다시 실적이 올라가는 이러한 사이클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클이 없어지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는 신상이 매년 나옵니다. 예년에는 2년에 한 번씩 신상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매년 나오기 때문에 매출이 그냥 더해지는 거죠. 1년 전에 출시된 거, 2년 전에 출시된 거, 그리고 올해 출시된 거 세 가지의 제품을 동시다발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드는 일이 예전에 비해서 그 추세가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요, 3분기 매출의 약 20%가 베라 루빈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상도 이제 앞으로 많이 팔린다는 거잖아요. 20%를 담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따라서 블랙엘 사이클이 끝나면서 성장률 둔화가 나타나는 구조가 이제는 아닙니다. 블랙엘, 루빈 울트라로 제품 사이클이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나온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 어닝 결과에 5개 T가 있었잖아요. 5개 T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현금 흐름이 반토막 이상 떨어졌죠. 자, 도대체 이거는 왜 발생했고 이 문제는 괜찮은 건가? 투자자 입장에서 걱정이 되잖아요. 영업현금 흐름이 갑자기 반 이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이번 분기 영업현금 흐름은 24.1 빌리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분기에 50.3 빌리언에서 엄청나게 감소했잖아요. 잉여 현금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죠. 여기 나와 있는 잉여 현금 흐름은 뭐냐면요. 영업 현금 흐름에서 자본 지출, 즉 카펙스를 다 쓰고 나서 그래도 남아 있는 현금 흐름을 얘기하는데요. 이거 역시도 48.6 빌리언에서 21.3 빌리언으로 반토막 이상 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현금 흐름이 갑자기 안 좋은 이유가 궁금해지잖아요. 자, 현금 흐름표에서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금 흐름표를 보니까요. 이번 분기에만 매출 채권이 22.3 빌리언까지 증가했습니다. 재고도 증가했는데요. 5.8 빌리언. 그리고 프리페이드 및 기타 자산 증가도 엄청나서 5.5 빌리언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매출 채권이 지금 223억 달러까지 올라갔잖아요. 매출 채권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뭔가?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 고객사로부터 아직까지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은 외상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팔다 보면요. 그리고 갑자기 주문이 몰려오다 보면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매출 채권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어차피 미래에 현금 흐름으로 잡힐 금액입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입금되지 않은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매출 채권이 223억 달러 올라갔다는 것은 미래의 현금 이름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엔비디아의 재고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무려 58억 달러가 묶여 있는데요. 재고가 왜 이렇게 많이 쌓이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베라 루빈입니다. 새로운 모델이 등장을 했고 이거를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상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부품이 필요하죠.
자, 두 번째는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가격이 너무나 빨리 올라가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칩이라든지 부품을 선제적으로 사재기하거나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창고와 공급망에 물량이 쌓여 있다. 따라서 재고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미래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품을 미리 산 거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많은 거잖아요. 따라서 미래 매출을 위해서 미리 사용한 현금 흐름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 때문에 현금 흐름이 많이 떨어진 거죠. 쓴 돈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프리페이드, 선급금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타 자산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렇죠? 앞으로 쏟아질 압도적인 수요를 차질 없게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부품 공급을 미리 확보하려고 지급해둔 계약금과 선급금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메모리 부족 현상이 원가를 많이 올리고 있잖아요.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값이 더 뛰기 전에 돈을 먼저 걸어서 물량과 단가를 잡아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재고가 는 거랑 비슷하죠. 미래 매출을 위해서 미리 사용했던 현금이 많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이 줄어든 것은요, 수요 둔화의 신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너무나 수요가 좋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들어오는 건 지금 팔 수 있는 건 100인데 우리가 못 팔아서 70밖에 성장률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주문 때문에 아직까지 못 받은 돈이 굉장히 많았고요. 동시에 베라 루빈이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고, 또한 급등하는 메모리 가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HBM이라든지 핵심 부품과 공급 캐퍼시티를 미리 확보했다. 그러면서 현금이 선투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요약해 보면요, 현금 흐름은 지금 미래 비즈니스가 너무나 좋기 때문에 돈을 여기저기에 많이 지급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미 매출로 잡혀 있는 것 중에 못 받은 외상값도 많다. 따라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해보죠. 이번에는 엔비디아의 총 마진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는 75%를 기록했는데 다음 분기에는 74,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는 더 떨어질 것이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엔비디아의 총이익 마진은 이번 분기 75%였지만 다가오는 3분기에는 74, 그리고 4분기에는 71에서 72% 수준으로 바닥을 찍을 것이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추세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메모리 가격의 급격한 상승입니다. 메모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지금 가격을 올리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올렸지만 그래도 마진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경영진은요, 현재 메모리 가격 환경을 매우 이례적이다, 너무나 강력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가격 상승폭이 훨씬 커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애정하는 다른 기업들이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이 판매하는 메모리 가격이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싸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다행히 2028년 회계연도에는, 내년에는요,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반영되면서 총 마진이 다시 72에서 73%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죠? 엔비디아는요,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이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 해자입니다. 부품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를 자신들이 흡수하는 게 아니고요, 고객한테 전가한 거죠. 그걸 가격 결정력이라고 부르잖아요. 따라서 당분간 우리의 마진이 좀 떨어진다. 근데 우리도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72에서 73% 수준에서는 안정화될 것이다.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따라서 엔비디아는 역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 경제적 해자는 가격을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가격 결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메모리 반도체 투자자들한테 매우 중요하죠. 자, 왜냐하면 AI 서버 밸류 체인에서요, 메모리 업체들의 가격 결정력이 지금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그들이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밸류 캡처가 커지고 있다. 이건 뭐냐면요, 전체 이제 서버가 있잖아요. 서버 안에는 GPU도 들어가고 CPU도 들어가고 메모리 들어가고 네트워킹, 냉각 장치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들어가죠.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서 만드는 게 서버잖아요. 컴퓨터죠. 자, 그런데 이 안에서 메모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버가 100일 때, 서버를 팔아서 만들어내는 돈이 100일 때 그 100에서 GPU가 얼마를 가져가고 CPU가 얼마를 가져가고 네트워킹이 얼마를 가져가고 결국 메모리 기업이 얼마를 가져가는가, 이걸 밸류 캡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가져가는 이 물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포션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 다양한 수혜주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메모리가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은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리고 삼성전자에도 대형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이유는 AI 인프라 투자 기간이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2028년 회계연도, 즉 내년에 70%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피크를 찍으면서 막 매출이 줄고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70% 성장도 그냥 성장률을 발표한 게 아니고요. 그나마도 공급 제약 때문에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거죠. 따라서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수요 역시 단기간에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낮아진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제가 마이크론의 EPS 컨센서스 전망을 가져왔습니다. 2026년 회계연도, 2027년 회계연도, 2028년, 2029년 회계연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물론 최근에 엄청나게 올라간 수치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이 수치가 엄청나게 커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에서는요, 2028년 회계연도가 꼭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029년 회계연도에는 마이너스 28%, 2030년에는 마이너스 60% 완전히 폭락해버리죠. 이것 때문에 마이크론의 PER이 굉장히 낮은 거잖아요. 시장은 아직도 2028년 회계연도가 마이크론 실적의 피크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이클을 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바뀌고 있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뭐라 그랬죠? 내년에 우리는 70% 매출이 성장한다. 근데 이것도 원래는 100% 성장할 수 있는데 없어서 못 팔아서 70%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결정적으로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결정적인 호재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가격입니다. 엔비디아의 마진을 75%에서 71, 72까지 끌어내릴 정도로 메모리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미준의 마지막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는요, 매출이 106% 성장한 것도 아니고요, 데이터 센터가 117% 성장한 것도 아닙니다. 자, 물론 106%, 117%는요, 엔비디아가 세계 시가총액 1위라는 것을 감안하면 믿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전 세계 1등 기업이, 가장 등치가 큰 기업이 매출이 106% 올라가고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117%라는 것은요, 이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성장이 이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적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그리고 주가는요, 항상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엔비디아의 PER이 항상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겁니다. 시장에는 걱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결정적인 숫자가 등장을 했잖아요. 그게 뭐죠? 바로 2028년 회계연도 70%의 성장률을 기록하겠다, 이 발표입니다. 자, 더욱이 월가는요, 엔비디아의 성장률이 올해 폭발적인 성장 이후에 2028년에는 44에서 4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엔비디아가 내년에도 70% 올라갈 것이다, 70% 성장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못했다는 거죠. 따라서 서프라이즈입니다. 원래 주가는요,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엔비디아의 매수 시점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는요, 아니다, 우리는 43%가 아니라 70%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70%마저도 수요가 아니라 공급 때문에 제한된 숫자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이 2028 회계연도에 70% 이상 추가 성장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여기 아래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미래 EPS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9.05달러.
2028년 회계연도에는 13.13달러, 2029년 회계연도에는 16.61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이게 시장의 예상치죠. 컨센서스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보시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회계연도는 89.76%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대치인데 더 올라가겠죠. 매출이 지금 100% 이상 성장하는데 어닝이 89%밖에 성장 못한다? 말이 안 되죠. 따라서 이 트렌드가 계속 바뀔 겁니다. 이게 쭉쭉 올라가겠죠. 10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자, 두 번째. 내년에 매출이 70% 성장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닝의 성장률 전망이 45%에 불과합니다. 매출이 70% 올라가는데 어닝이 45%밖에 올라가지 못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45%라고 예상치가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매출이 44%밖에 올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70% 이상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요.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미래 EPS 전망치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뭐죠? 포워드 PER이 지금 23.3배잖아요. 이거 역시도 재평가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러프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8년 회계연도 EPS가 적어도 매출만큼은 올라갈 수 있다. 매출이 70% 성장하는데 EPS가 70%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전무합니다. 따라서 이 45% 성장을 우리가 임의로 70%는 미니멈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EPS는 한 주당 13.13이 아니고요. 15.39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멀티플이 지금 23.3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멀티플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는 성장률이 피크를 찍고 내년부터는 45%로 줄어들 것이다.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멀티플이 23.3배에 불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23.3에서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겠죠. 왜냐하면 매출이 70% 올라가잖아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요. 아무리 못해도 엔비디아의 멀티플은요. 25배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면 28배, 30배까지도 확장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으로 잡아서 25배만 잡죠. 자, 그렇게 되면요. 내년 엔비디아의 적정 주가는요. 384.75달러가 나옵니다.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15.39 곱하기 25배를 해야겠죠. 자, 이렇게 25배, 즉 굉장히 보수적인 밸류에이션을 적용해도요. 현재 주가 209달러에서 무려 84% 상승 여력이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앞으로 한 1년 동안 엔비디아가 물론 이제 거시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엄청난 거시적인 악재가 등장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것이요. 엔비디아 한 기업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AI 서버, HBM, 네트워킹, 광통신, 전력, 냉각장치 이 모든 AI 인프라 밸류 체인의 전체 수요 기간이 다시 계산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기업들의 어닝 실적에 대한 전망을 보시면요. 다 사이클이 있을 것이다. 지금 피크가 멀지 않았다. 이런 가정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자, 그런데 2028년 회계연도에 엔비디아 매출이 70%나 성장하면요. 다른 기업들의 어닝 전망 그리고 컨센서스도 모두 수정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매출이 내년에 70% 성장한다고 해서 다른 AI 인프라 기업들의 매출도 70%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엔비디아는요, 2027년 회계연도 매출의 규모가 4천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4천억 달러에서 70%가 성장하면요, 1년 동안 성장하는 금액이 2,800억 달러입니다. 한 기업의 매출이 2,800억 달러가 추가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 매출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은요. 70%가 아니라 세 자리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7월에 반도체 섹터를 크게 흔들었던 가장 커다란 우려는요. 결국 AI 자본 지출, 즉 카펙스가 곧 피크를 찍을 것이다. 그 얘기는 AI 관련 기업들의 매출이 곧 피크를 찍을 것이다. 이런 우려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는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우려에 대한 상당히 명확한, 정확한 답을 내놓았죠. 제 판단으로는요, 오늘 엔비디아가 제시한 70% 성장 전망으로 이제는 AI 인프라 투자 정점은 현재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뒤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점이 내년이다, 아니냐 후년이다,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이 드디어 종식되는 것이 아닌가.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죠. 세상에 얘기하는 겁니다. AI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AI 인프라 투자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성장률이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 따라서 AI 인프라 수혜주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조정은요, 사실상 오늘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월 27일 미주은의 미국 주식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요, 엔비디아 어닝 실적 발표 중에 너무나 좋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발견이 돼서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흥분된 마음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와 다르게 좀 공격적인 발언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현명한 투자자들은요, 항상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지만 결국 이 기업들은요, 거시적인 영향에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 차트를 보면 항상 오르락내락을 반복하고 지그재그가 있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얼마나 오래될런지,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런지, 미국과 일본의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런지, 그리고 앞으로 채권 금리가 어떤 모습을 보일런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우리 투자자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향후에도 거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요, 오늘 엔비디아가 전해준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아직 AI 혁명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없어서 못 팔고 있다. 100을 팔 수 있는데 팔 수 있는 물량이 70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가서 오픈 AI가 상장하면서 엔트로픽이 상장하면서 유동성에 문제가 생겨서 주가가 떨어질 때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고 다시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미주은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